새해 첫날 플래너를 펼치고 목표를 적는 순간만큼은 빌 게이츠가 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내가 완벽하게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 이미 목표는 반쯤 이룬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흐린 눈하며 플래너를 외면하고 세 달쯤 지나면 어떤 목표를 적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 말이에요. 분명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본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의 목표는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1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실제로 종이에 적어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1억을 모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목표일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모을지 적어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고 저축은 남는 돈이 있을 때만 하게 됩니다. 이처럼 1억 모으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지금의 습관과 환경에 그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반면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매달 저축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계획한 순간부터 선택이 달라집니다. 소비를 결정할 때도 이 지출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고 행동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목록을 가진 사람의 재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 그룹은 목표를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게 했고 다른 그룹은 목표를 종이에 직접 적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표를 적은 그룹의 달성률이 40%나 높았거든요.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거의 절반 가까이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단지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노트에 적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든 컴퓨터 문서에 적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구체화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진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분기별 목표 설정해야 합니다. 1년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기 쉽고 한 달은 너무 짧아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3개 정도가 좋습니다. 더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개, 6개로 늘어나는 순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되고 우선순위가 흐려지고 결국 다 포기하게 되죠. 3개면 충분합니다. 목표를 적었다면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목표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뇌의 신기한 시스템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상활 성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뇌간 아래쪽에 위치한 신경 다발입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필터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백만 가지 정보에 노출됩니다. 소리, 빛, 냄새, 촉감, 모든 감각 정보가 쏟아지는데 내가 이걸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활성계가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길을 가다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차가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거리에 제네시스 차가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에나 제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실제로 차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제네시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돈과 관련된 정보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날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재테크 글이나 저축 상품,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이 갑자기 자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1억 모으기를 중요한 목표로 판단하고 관련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1억 모으기를 자주 떠올리고 확인할수록 뇌는 돈과 관련된 선택에 더 민감해집니다. 소비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 지출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하게 되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기사나 콘텐츠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뇌가 목표와 연관된 정보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목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다면 매일 잠깐씩이라도 1억 모으기 목표를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1억을 모으겠다고 결심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를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목표는 계획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으로 남게 됩니다. 주간 리뷰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10분 정도만 투자해 이번 분기에 얼마를 모으기로 했는지, 현재 누적 금액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를 시작하며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어떤 소비와 저축이 중요한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커집니다. 이 과정에 드는 시간은 길어야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확인이 하루의 선택 기준을 바꿉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더 가까운 행동을 선택하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진도 확인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정기적으로 진도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훨씬 더 잘 달성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도가 보이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해서 이기면 경험치가 쌓입니다. 경험치가 쌓이며 레벨업까지 70%, 80%, 90%까지 채워지는 걸 보면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목표도 똑같습니다. 1억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면 진행 상황은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4천만 원을 모았다면 달성률은 40%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기로 계획했다면 이번 달에 75만 원을 저축했을 경우 목표 대비 75%를 달성한 셈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보이면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진행 상황이 수치로 인식되는 순간 목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로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보이면 남은 거리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으면 목표는 추상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동기보다 피로가 먼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관리 방법을 권합니다. 목표마다 상태를 색깔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초록색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 노란색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상태, 빨간색은 현재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주 목표를 점검할 때 각 항목 옆에 이 색깔 표시만 해두어도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안정적인지 판단하기 쉬워지고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만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았다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런 상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과만 계속 상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애물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를 방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축의금이 나갈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나 연말정산 세금, 주변 모임이나 약속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각 장애물에 대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고 충동 구매가 걱정된다면 하루 이틀 고민한 뒤에 결제하도록 규칙을 정합니다. 모임이 많아질 것 같다면 월별로 사용 가능한 소비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단 몇 분만 투자해 장애물과 대응 계획을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질 때도 오늘은 계획에 없는 소비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준비가 없으면 이번 달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쉽게 목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5번째 전략은 목표를 정체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 행동 연구에서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집단에는 특정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물었고 다른 집단에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였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행동을 묻는 질문보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받은 집단에서 실제 행동 수행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행동과 정체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행동은 선택사항이지만 정체성은 자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규정한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1억 만들기 목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달 저축을 한다는 목표보다 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훨씬 지속력이 있습니다. 1억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행동을 더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면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이 소비가 자산을 쌓는 사람의 선택인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저축을 하지 않는 달이 생기면 계획을 어긴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과 어긋난다는 불편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 불편함이 행동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는 숫자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들여 이 목표가 어떤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억을 모은다는 목표는 결국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1억을 모으지 못했는데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저항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행동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자산을 쌓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억지로 동기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목표 적기,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진도 모니터링하기, 장애물 예상하고 계획 세우기, 정체성과 연결하기.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부업도 계획합니다. 10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흩어지고 결국 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최적의 숫자는 3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 사이에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 그 다음 중요한 한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한계, 이런 식으로요. 모든 목표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80% 에너지를, 어떤 건 15%를, 어떤 건 5%를 투자하는 식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면서 나머지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여세요. 그리고 이번 분기 목표 3개를 적어보세요. 각 목표를 왜 이루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 각 목표를 10개 정도의 작은 단계로 쪼개보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3가지 정도 예상해보고 각 장애물에 대한 대응책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이 어떤 정체성과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이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앞으로 3개월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매주 10분, 매일 30초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아서입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방법들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40% 성공에 가까워진 겁니다. 매주 그 목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동으로 정보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진도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당신을 목표에 데려다 줄 겁니다. 3개월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목표를 적어두는 시스템, 매주 확인하는 시스템, 진도를 체크하는 시스템, 장애물에 대비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모이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니까요. 종이를 꺼내고 목표 3개를 적고 작은 단계로 쪼개고 장애물을 예상하고 정체성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매주 10분씩 리뷰하세요. 매일 30초씩 확인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개월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 정말 해냈구나. 그 순간의 성취감, 자신감, 뿌듯함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고 만들고 싶은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진지하게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3개월 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목표를 이룬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 미래는 여러분이 목표를 적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